탐구과학 연구자들의 별의별 수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날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폭염 속에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늘 코끼리는 코가 길다 5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각자 자기소개를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저 먼저 하면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민국입니다. 예, 저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뉴페이스 선생님. 패널 예.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죠. 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팟캐스트에는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분이시죠. 예. 오다가 녹을 뻔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 지금 사당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가장 동선은 가장 좋으시지 않나요? 여기서 대기 가실 때? 저를 위해서 이런 장소를 물색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다음에도 여기서 하면은 네. 또 불러주세요. 막차가 몇 시까지 있나요 오늘? 오늘 미리 좀 알고 제가 있어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에 없고 이제 수지라는 데 있는데 사실 뭐 막차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걱정이 됐어요. 막차가 4시에 있고 첫 차가 4시 반에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차의 의미가 별로 없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당에서. 근황 토크를 좀 해보자면은 아까 또 1회 때부터 녹음을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 우리 김민건 선생님이 아까 인사하실 때 목소리가 많이 이제 무거워지셨더라고요. 많이 진중해지시고. 그래서 혹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제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고. 네. 이거 방송 언제 나가요? 방송이요? 네. 이거 8월 이제 8월 말 지금 6일입니다. 8월 6일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러네요. 그런 거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 있다. 네. 그 정도까지 뭐 아실 분은 아시고. 네, 어쨌든 네. 뭐, 그렇다. 그 정도만 하고요. 혹시 결혼? 아니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못할 상황이고요. 예. 지금 게스트 선생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좀 이따 또 이제 네. 잔소리를 해주실 이제. 게스트 선생님께서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네, 빨리 끝내고. 네. 자, 이제 오늘 5화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코너 속의 코너죠. 첫 번째 코코길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이준희 선생님의 소개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일단 준비해놨던 일전에 했던 걸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코길은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이라고만 치면 가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코끼리는 코가 또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검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코코길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인 코코길@gmail.com kokkogil@gmail.com 또는 댓글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팟빵에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는 댓글뿐만 아니라 후원 기능도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그 얼마부터 지금 나올 수 있다고요? 5화 제가 그 몰래 한번 해봤는데 네. 5만 원부터 인출이 가능하다고 5만 해요. 원이요? 예. 그래서 아직 멀었고 5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코코길 지메일 계정은 아직까지 비어 있는 상태고 환영합니다 메일이 구글에서 온 게 지금 유일하고요. 그리고 방금 또 유튜브를 이제 켜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화 스터디 특집이 조회수가 1부 35회 2부 34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 아니 국어학 연구자들이 3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 중에 그래서 제가 한 5회는 차지할 것 같아요. 저도 한 5회 돼서 29명 정도밖에 안 될 것 밤마다 같아요. 맨날 그거 틀어놓고 자는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잠이 잘 오더라고요. 지금 게스트 선생님 웃음을 참으시는 우셔도 돼요. 웃으셔도 됩니다. 목소리 내지 마시고. 자, 그럼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네. 자, 이제 또 이제 이번에 김민건 선생님의 담당 코너죠. 이제 게스트 소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근엄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근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선생님은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어 형태론에 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오는 단어 관찰자, 성실한 열정, 철저한 자기관리, 애정어린 조언 등등 너무 많습니다. 소개할 말들이 되게 많은데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통사람적 구성의 단어화가 선뜻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이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름의 형태소가 무려 5개나 됩니다. 라천대학교의 정한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드입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소개 마음에 드나요? 예. 제가 또 하나 더 보충하자면 형태소 5개 가운데 조사도 있고 어미도 있다는 네. 문법 형태가 진정한 통사론 네. 작성. 예.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한대로 선생님을 떠오르십니다. 음.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졌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까 김민국 선생님이라고 서로 부르나요? 네. 예, 김민국 선생님한테 너무 무겁게 가지 마시라고 제가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잔소리가 없네요. 성실한 열정, 철저한 자기관리, 애정어린 조언. 애정어린 조언. 이게 이제 잔소리. 네, 맞습니다.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꼴 잔소리. 예. 애정어린 조언. 예, 그 소개 감사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는 예. 일찍 귀가? 일찍 아, 귀가하시고 일찍 귀가. 공부도 항상 육아. 열심히 하시고 예, 육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성실한 열정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들리는 너무 소문만 극찬해 해도 주셔서. 뭐 대단하신 분이셔서 사실 이제 단어 관찰자가 제일 직업적으로 제일 정하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했어요? 네, 아, 단어 감사합니다. 관찰자. 네.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이 마음에 멘트를 들어요. 생각하셨을 때 집에서 생각하셨을 때 예. 그 반응이 어떠셨나요? 뭐 예, 예. 그러니까 집에서 떠올랐을 때. 그냥 여러 가지를 많이 떠올려봤어요. 사실 이제 늘 좋아하거든요. 늘 이런 게스트 소개를 문구로 엄청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15분만 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네. 네, 정원들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그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네. 저 방학인데도 요즘에 계속 학교 나가고 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첫째가 지금 한 18개월 됐습니다. 대박이요. 네, 저녁에 한 8시, 9시 되면은 이제 잠자리에 같이 들어요. 그리고 완전 이제 새벽형 인간이 돼서 새벽에 네. 학교 나가고 일찍 자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술자리 한번 생길 때마다 늦게까지 막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그렇죠, 아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둘째가 곧 나오고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방학이 방학 같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네. 역시 철저한 자기관리. 이게 보통 잘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아주 초저녁에 자서 새벽에 나온다. 근데 이게 약간 나이가 들어야 가능한. 근데 그거는 아마 여기 옆에 계신 오규환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학교 일찍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제 아내가 이걸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커트. 네. 근데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편집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미 게스트 소개에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소논문 특집으로 해서 정한대 선생님이 쓰신 2개의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어갈 때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첫 번째 논문은 이거죠. 2014년 9월에 나온 국어학 71집에 게재된 임시어에 관한 몇 문제라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듬해 2015년 6월 국어학 74집에 게재된 단어의 공인화에 관한 고찰 이라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어에 관해서 그리고 정한대 선생님이 이제 여러 번 인용을 하시는 단어의 삶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뭔가 이제 단어 형성론에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이신데 이제 어떻게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공부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도 개척해 나가시고 하시고 계신데 어떠한 흐름으로 해 오셨는지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요. 선생님들도 옆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이 방송 전에 논문 2편을 먼저 이렇게 선정해달라고 이창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오늘 같이 함께하는 게스트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혹시 대학원생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함께 하나 보다. 예전에 제가 이제 썼고
인용을 꾸준히 해왔던 논문을 갖고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기 김민구 선생님, 오교환 선생님이 게스트라고 하셔서 네, 처음에 생각했던 컨셉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단어 공부를 해오는 모습을 여기 앞에 계신 이 두 분이 거의 다 그렇죠, 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보진 않았죠. 아니에요, 정말 집에 있는 모습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논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단어 전반적인 거 혹은 이제 단어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했던 얘기 등등등 그래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폭넓게 얘기해보면 네네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 아까 이제 이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단어를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이 오신 패널 선생님들은 너무 네. 익숙한 분들이시긴 한데 네, 사실은 게스트로 정한대 선생님 모시자는 의견은 네, 조금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 네. 저학계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술자리를 많이 안 가서 이런 아니 현상 그냥 그냥 인기가 많습니다. 네. 술자리를 안 가서 인기가 진짜 뭔가 많아요. 많아요. 이런 네. 보이지 않는 그 뭔가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뭐 이런 형태론 연구자들의 심리주의 약간 뭐 이런? 롤모델. 이제 맞아요. 신화가 되고 있는 거의 뭐 스타 수준. 보이지 스타 않고 수준. 예전보단 좀 기세가 많이 죽었어요. 사실 예전에 이 논문 한참 쓸 때 임시어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단어 공인에 관한 고찰 이거 논문 쓰실 때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기세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매일 애를 보느라 네, 지금은 이제 육아에 지치고 좀 그래서 네. 그 기세가 조금 죽었는데 예전에는 연구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네.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지.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제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서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와 말씀하셨고 이름 안에 조사 어미가 있고 접사도 있고 어근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단어 이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발견을 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정한대로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만 생각을 했죠. 지금 돌이켜 보면 나랑 형태론 또는 이제 단어 형성론이 되게 시작부터 되게 인연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선생님들하고는 몇 번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의문론에 사실 관심이 있어서 네 제가 이병근 선생님의 그 자음 동아의 제학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읽고 학부 때 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처음 딱 갔습니다. 그리고 1학기에 이정훈 선생님이 그때 막 오셔서 형태론 세미나를 함께 해주셨어요. 방학 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우문론이 재밌어서 대학원 갔는데 처음에 형태론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제가 석사 1학기 때 옆에 있는 이화여대의 이제 최용 선생님의 수업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용 선생님과의 인연이 이제 석사 1학기 때 시작이 됐는데 그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읽으셨을 법한 이제 규칙과 유추 문제 이런 논문들을 막 읽으면서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그때 한창 또 그때였죠. 네, 맞아요. 그 보면서 막 그 형태론 그 학술지에 있는 그런 논쟁들 보면서 여기 오기환 선생님도 그러셨죠? 네,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저는 근데 그 규칙과 유추 논쟁이 자는 줄 알았어요. 듣고 계신데 금방 그분이- 식었어요. 그 열정이. 저도 정한대로 선생이랑 마찬가지로 그게 재밌어가지고 공부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금방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그 석사 1학기 때는 약간 유추에 빠져갖고 단어를 해볼까. 근데 금방 이제 바뀌긴 했어요. 그런가 뭐 더 이제 생각을 더 다듬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제가 2016년에 소논문을 하나 이제 뒤늦게 썼는데 그 당시 이제 석사 1학기 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 엄청 길어지네. 원래 이게 엄청 길어지는 거. 네. 모든 게스트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 편집. 아까도 이제 먼저 와 계셔가지고 이야기 잠깐 했는데 네.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출발은 하셨다가 이렇게 항상 막상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게 네. 됩니다. 네. 약간 그러네요. 이제 이 질문 목록 중에 사실 난데없는 질문이라고 이제 했던 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아예 난데없는 질문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단어 형성론 연구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죠. 지금 옆에 저희 같이 이렇게 연구 한때 형태론에서 굉장히 단어 형성론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구분이 듣고 계십니다. 예.
네. 기억이 났죠. 예, 수지였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세빈아 듣고 있니? 너도 듣고 있니? 네. 선생이나 아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논의를 좀 읽어보면서 예전에 그러니까 규칙과 유추 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석사 때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무한한 가능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딱히 기존 연구에서 딱히 정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뭔가 새로운 나만의 어떤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 것 같다. 나만의 어떤 성을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자신감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리뷰하는 임시어의 예만 봐서도 알 수 있듯이 형태론이 연구 대상이 일단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그렇죠. 임시어라는 거를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형태론 연구 대상을 뭘로 삼아야 할 거냐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용어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임시어라는 용어도 굉장히 난립해서 쓰고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좀 정확하게 검증하기 힘든 내용인데 이걸 나 혼자만 막 주장하는 건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저는 결국에는 단어 형성 연구에 조금 손을 떼게 됐어요. 그런데 정한대로 선생님께서는 저 지치지 않으시고 그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데 어떤 네. 측면에서 이 연구에 계속 매진할 수 있는지 지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이제 공부하고 있는 많은 네.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저는 딱 이제 김민국 선생님 같은 스타일의 연구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김민국 선생님 항상 제가 이런 학술 대회 혹은 이제 또 말터 이런 자리에 갔을 때에도 보면 이런저런 친구들 의 고민들을 듣고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렇게 피드백을 막 주시죠. 그래서 저 옆에서 듣다 보면은 참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잘 알지 이런저런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그거는 뭐 저랑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병선 선생님 제 앞에서 계속 맞아 내가 그렇지 끄덕이고 계신데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밖에도 사실 저희 국어학계에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전에 여기 한번 나왔던 허인영 선생도 네. 예,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실제 여기 전임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어쩔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잘 모르지? 뭔가 이렇게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저의 나름의 해답은 나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자. 예. 그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단어에 집중하는 어떤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자기 연구 분야에 힘을 잃을 때가 좀 많잖아요. 사실 저도 계속 집중을 하게 어떤 부분의 분야에서 집중을 하다가 좀 흥미를 잃거나 원동력을 잃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제를 찾아가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꾸준하게 매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늘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정한대로 선생님이 그런 꾸준함이 정말 부러울 때는 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꾸준함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형태론에 대한 단어 형성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함이라고 표현하셨나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논증되기 참 힘든 네, 맞아요. 힘든 네, 얘기. 논증되기 힘든. 네. 제가 논문 투고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거는 논증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재심, 개재 불가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 네. 때문에. 예, 검증 가능성 때문에. 아. 좌절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 쓰면서도 이거는 그런 지적을 받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과 함께 논문을 투고할 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거 욕심 안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정지어서 그거에 대한 꾸준한 내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까 이제 김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연구들을 나중에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관련되게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시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시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임시어에 대해서 언제부터 주목을 하게 됐고 네. 내가 이 논문을 사실 이 임시어에 관한 몇 문제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굉장히 초기 연구 때부터 임시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 논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임시어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지 좀 간단한 히스토리 좀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게 2014년 논문이지만 김민국 선생님 2009년에 예, 석사학위 논문 네. 예, 쓰신 거에서도 이런 거 단어 맞아? 하지만 이런 것도 단어일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민국 선생님이 또 인용하셨던 이상욱 선생님의 석사 네. 논문에서도 예,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런 것들도 단어로 볼 법하다 이런 입장들이 사실 이미 그러니까 제가 14년 논문이니까 이상욱 선생님 논문부터 치면 거의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꾸준히 있었고 네. 물론 이걸 어떠한 기준을 놓고 단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거는 단어가 아니야 해서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들에 대한 관심 예. 그 사실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은 연구를 하셔서 사전에 있는 것들은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네, 맞아요. 예, 그런 그런 초기에 게- 형태론 연구를 할 때 임시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사전에 있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 어떻게 관찰하지? 약간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는데 근데 임시어가 또 신기한 게 포착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임시어를 찾아야 되나? 그리고 임시어 개념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마다 굉장히 달리 쓰이고 있고 뭐 여기 논문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사실 저도 석사 때 임시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임시어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임시어에 다 대해서 좀. 달라서 이 어떤 용어 개념을 하나로 딱 고정해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자신의 용어 여기 앞에 어휘와 장인 계시잖아요. 어휘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입니까? 네. 네, 어휘와 장인이 아마 그 어휘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일단 전제하고 인정하고 저도 임시어 같은 경우도 이 논문 2014년 이후에 2018년에 노명희 선생님 논문도 나왔었거든요. 네. 예, 거기서도 보면 또 다른 관점의 임시어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나랑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밝히고 또 저는 이제 제 생각 중심으로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한대로 선생님께서 임시어의 정의를 하는 게 연구를 좀 되도록이면 건강한 방향 혹은 가능한 형태론 연구가 가능한 방향으로 임시어를 정의해서 쓰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임시어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정합적인 개념으로 뭐 쓴다기보다는 앞으로 형태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개념을 조금 정제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말뭉치 부분 말뭉치도 때문에 그렇고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임시어에 대해서 포착을 하려면 생산성 말뭉치 그렇죠. 뭔가 우리가 뭘 임시어라는 걸 포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의를 쓰는 게 맞는데 정한대로 선생님 논문을 보면서 그 향후의 연구를 위한 약간 도구를 딱 만들어 놓는 느낌이 저는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 의도하신 바인지. 네.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 네. 그렇죠. 그 말터 그 국립국어원에서 말다듬기 하는 자료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문조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자료들 일단 저는 임시어다 이것도 단어의 한 종류다 이렇게 전제하고 논문들을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방금 김민호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자료 수집에는 용이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임시어 개념이. 그게 돼야 이 자료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그간의 다른 임시어 같은 경우는 뭐 자료 수집이 안 돼요. 뭐 너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뭐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개념이었는데 정한대로 선생님 논문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제 속으로 대로가 이런 것까지 노렸구나. 대로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다 있구나. 기세라는 단어를 쓰시더니 예? 그 영화 예. 보셨나 봐요. 네, 기생충. 계획이 다 있고 나는 계획이 없는데.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죠. 네. 저 지금 캐치를 못했어요. 재밌게. 재밌게 하자면서 본인이 제일 재미없어. 나 너무 진지했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임시어, 그러니까 연구 대상 자료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통사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온 문장이면 다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꼭 말뭉치가 아니더라도. 근데 단어는 아무래도 이 뭔가 국악에서의 뭔가 학문의 역사를 할까 그것 때문에 뭔가 출처 자료를 이제 좀 명시하길 바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꽤 있는데
이제 어떤 연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뭔가 따끈따끈한 임시어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본인이 인터넷에서 이제 발견하고 가지고 오고 연구대상 자료를 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임시어로서의 뭐랄까 속성에는 가장 잘 부합하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또 자료의 출처 이런 한계가 또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가서 뭐 신어 자료집만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이미 뭔가 신어 측면에서는 조금 진한 그리고 그쵸. 실제로는 네.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생성문법의 생성문법 이후에 이렇게 통사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막 자기가 이제 만들어보고 되나 안 되나 문법성 판단을 이제 막 했잖아요. 그런데 말뭉치 자료에서만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거기서 포착된 자료만을 놓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있죠. 약간 극단에. 네, 있기는 있죠. 그쵸. 네,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꼭 말뭉치 자료나 그 출처가 명확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지금 5명 모여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냥 툭딱 만든 단어도 제 입을 통해서 발화된 거고 이 실제성이 있잖아요. 네. 예. 실체가 있는 이제 음성으로 실현이 된 모든 게 다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막 만들어서 그걸 놓고서 연구하듯이 단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썼어도 제가 그냥 즉석에서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어의 어떤 규범성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 문장은 규범이랄 게 사실 없는데 예,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데 단어는 진짜 사전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규범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라서 둘의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근데 규범성이 문장과 단어를 가르는 거지 형성 여부, 형성 가능성은 단어나 문장이나 다르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여러 번 이제 글로 이제 담아내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한다는 느낌. 아닙니다. 전혀. 계속 강조는 하고 있어요. 글 쓸 때마다. 왜 근데 강조하는 만큼 그 이제 후학들이 하기엔 너무 나이 차이가 좀 적게 나니까 후배들이 이제 정한드로 선생님 논문을 보고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확실하게 약간 투쟁이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형태론이 이 자료 싸움의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단어 새로 만들어 썼다.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너무 심사자 선생님들이 이런 단어 누가 쓰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출처가 명확한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석사 때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아니 새로운 단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누가 쓰냐 이런 이제 피드백이 돌아오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제 한계 속에서 좀 길을 찾은 느낌. 그래서 뭐 신어 자료라든지 뭐 말다듬기 뭐 그런 이제 자료를 쓴 거 보고 아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사실 근데 또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어 자료집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것들도 이것들이 진짜 단어냐 유행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래서 분들이구나. 되게 항상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임시어로 논문을 쓰시고 그러실 때 자료를 진짜 어디서 찾으시나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내시나 항상 궁금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 이 논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인어만을 그쵸. 사회 공인어만을 실제어로 인정하시는 입장인 네.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런데 실려도 그리고 나타나고 발화가 된다고 해도 뭐 1년 지나면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 있겠느냐? 1년 뒤에도 네. 그런 식으로도 막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셔서 그럼 발화된 당시에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사실 그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모르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그분들한테 아 근데 방금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단어냐 유행 아니냐라고 예. 한 건데 그럼 단어와 유행이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그 사람이 말한 건 유행을 말한 거네. 그렇게 되는 단어로 거겠죠. 이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저는 저 아니에요. 흥분을 이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인지적으로 장애가 와서 지금 그분을 탓하겠어. 그 방금 그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단어가 만들어지는 문제랑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이제 논문에서도 나왔었죠. 예, 공인화된 이후에 뭐 빈도가
높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이지 않다 보면은 소멸의 길을 가겠죠. 그게 아까 유행 아니냐라는 네, 지적 네. 같은데 그래서 맨 처음에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랑 공인하는 별개의 음.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나하나 건드려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 단어는 뭐 다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이제 하는 부분에서 제일 이제 또 신기했던 게 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이제 빈도 변화를 언제 이 단어가 새로 나왔고 이 빈도 변화를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 이제 저는 놀랬죠. 아, 이게 정말 단어 형성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얘를 쓴다라는 생각이 정말 그 느낌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나. 저도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냥 맞아요. 자주 말씀. 예, 재미삼아 가지고 재미삼아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걸 연구에 적용시켜서 논문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 선생님은 그냥 진짜 재미로 보신 거예요? 취미로 예. 했었어요. 어떤 단어가 언제 나오는 거 확인해보고 야, 이게 취미예요? 재밌어요. 예. 단어가 언제 나온지 취미까지는 추적해보고 아니고 이런 게. 취미까지는 아니고 시간 이제 뭐 시간 주기용으로 한번 해보면 재밌는데 오. 이 논문에서 쓴 얘 단어들이 어떤 게 있죠? 그때 생맥주집. 네, 생맥주집. 생맥주집, 호프집, 호프집. 아 호프집. 예. 그래서 그거가 사실 우리 지금 호프집 생맥주집 이거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아 이 단어가 처음에 언제 생겼을까? 사실 이거 되게 사실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를 이제 어떻게 단어를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대화하면서 단어들을 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우리 현 시점에서 이 단어를 다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 단어 하나하나 얘네들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거를 쫓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뉴스 라이브러리를 도구로 썼었고요. 그 사실 이거는 제가 단어 연구에 있어서 공인화가 그러니까 문장과 달리 단어는 단어의 삶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비단 뭐 그러니까 어휘론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걸 하긴 하죠. 네. 그런데 형태론 단어 형성론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공인화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회 언어학적인 그런 요소들도 계속 이렇게 좀 들어와서 단어가 우리 어떤 삶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 사진과 같다.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단어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단어가 매력적이지 않나. 아까 아, 단어가 네, 왜 그렇죠. 매력적인지 이제 이거. 답이 나왔네. 예. 아, 네. 그러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너무 멋지는데? 네. 네. 단어는 사진과 같다. 눈물 나와. 고견 선생님 옆에서 울고 계세요. 하품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이게 임시어 2014년 논문 처음 제가 발표했을 때 토론을 맡으셨던 아. 오기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졸고 계시네. 이미 그때 다 아, 말해줬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 혹시 오기환 선생님도 네, 뭐 오기환 제가 선생님. 궁금한 점이나 하실 말씀. 네. 아우 저 되게 많은데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방금 하품 소리 들으셨어요? 지금 아 새벽에 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이런 너무 되게 좋아요. 쉽죠. 여기 팟캐스트가 신세 한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어요? 하면 안 돼요? 여기 뭐술 한잔 취하시고 여기 경비 아저씨 여기 좀.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이제 공인 이제 임시어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연구 방법론이 좀 다양해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경북대 남기린 선생님 팀에서 하는 건가? 나 맞아 그 얘기 하려 그랬어요. 네. 그래요? 크롤링 하는 거요? 그 크롤링해서 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삶을 추적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단어의 예. 뭐랄까 신어의 생성과 소멸, 말뭉치 기반 언어 연구를 취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이런 연구가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저도 비슷하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쪽 기술자가 아니라서 한계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자료의 정확성 면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스스로 제 한계를 잘 느끼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남기린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서도 제가 되게 많은 어떤 배울 점들을 막 경험을 했었는데 점점
기술적인 면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내가 기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고도화되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나는 열심히 그냥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글에서도 그 이북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N그램 뷰어 네. 그거 하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예전에 네이버에서도 비슷하게 본 것 같은데 뭐 트렌드 구글 트렌드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있고 계속 많아질 것 같아서 단어 연구하는 분들이 그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 그러니까 아예 기술자들과 뭐 공대 쪽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언어 하시는 분들 중에 좀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좀 공동 협업을 좀 거대 프로젝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까지는 그쪽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는 한참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주제가 또 논문이 되려면 아까 저희 기존의 연구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네. 연구의 단어 형성 연구의 어려움 막 얘기했잖아요. 네네. 인터넷 자료 이게 단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네. 이런 어떤 인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막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만드는 단어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정말 좋은 언어 자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또 그 단어,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호프집 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변화 양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때 나왔던 제 기억나는 거는 호프집 살인 사건인가? 그 화재 사건. 화재 사건. 왜 이렇게 깜짝이야. 극단으로 가요? 큰일 날 뻔했네. 화재 사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요인을 말씀해 주신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약간 기술적인 면이라기보다는 또 반대로 이제 또 다른 학문 분야와 관련이 되는 네. 건데, 이제 과연 또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그렇죠. 뭐 사회 언어학에 대한 제 이해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그 요인이라고 확실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반론에서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그 관련해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신어의 발달 과정 추적에 대하여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 신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다가 이야기가 나온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처럼 인터넷 발달 이렇게 하고 정보화 시대에 신어나 이런 게 생성이 되면 이거를 추적하기 되게 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뭐 이런 걸 추적하는 게 더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다 맞는 얘기라서 비슷한 그러니까 예전에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신문 기사를 추적해서 그 단어를 찾는 거였는데, 근데 신문 기사만 해도 어느 정도 공인화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분명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그거 한참 오래됐는데 썸을 타다 혹은 썸이 어디서 시작됐나 이런 게 궁금해서 그때 이제 DC 인사이드 갤러리 거기에서 내부에서 검색을 막 해서 어느 정도 그 순서를 좀 막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적이 네네. 있었는데,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이런 다양한 임시어들 혹은 그러니까 신어가 되기 이전의 양상들을 관찰하기는 좀 쉽지 않고, 오히려 특정 커뮤니티 영역을 딱 정해서 거기 검색하다 보면 어떤 시간 순서 배열이 또 가능하니까 그걸 놓고서 어떤 순차적인 관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썸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썸띵에서 온 거 썸씽에서 온 아니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진짜- 나의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냥 제가 생각하던 썸씽에서 있었구나. 예, 그래서 그럴 썸이 거예요. 됐구나. 그때 그래서 뭐 썸남 썸녀 이런 거 썸남, 봤었는데, 썸녀. 네. 썸남이 먼저 나오고 썸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 발화자들, 여성 화자들 중심으로 썸남 이런 표현들이 막 먼저 또 제 기억에는 발생하고. 썸을 타다
뭐랄까 원래 그 용법이 아니었고 원래 그냥 썸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명사로 약간 네. 썸이 있어 뭐 이런 식 아니야? 뭐 그런 썸을 게 타다 썸이야 타다나 아니야. 분위기를 타다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거 라이드는 아닐 거예요. 라이드는 아닐 말을 거고. 타다 이런 거나. 음.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사실 근데 썸이라는 개념 자체도 근데 이 단어인데 이 썸이라는 사실 개념 자체가 예전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거 보면 이제 이 논문과 관련된 것 우리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생겨나고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드는 건데 그 썸이라는 단어 하나만 봐도 굉장히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화사적으로도 사실 예전에 어제 지도 교수님을 뵀는데 우리 때는 썸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 뭐 썸이라는 사랑과 실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 실제로 단어가 아예 문제가 없었던 아니라. 거죠. 그 뭐 사랑과 우정 사이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게 없었대요. 그때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사귀면 사귀면 사귀는 거고 네. 안 사귀면 안 사귀는 거지. 썸이 어딨냐. 근데 또 재밌는 게 단어 형성 치면서 재밌는 게 그 얘기를 들은 저희 후배 한 명이 요즘은 썸도 이제 세분화가 돼서 아 맞다. 초썸, 중썸, 말썸이라는 게 있다는 네, 거예요. 저도 그거 네. 들어요. 저 이제- 말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썸이 이제 또 단어 구성 요소가 네. 이제 돼서 네. 굉장히 재밌는 거죠. 재밌네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정보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고 할 게 많아진 거지. 오히려 추적해 나가려면 더 추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료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근데 단어 하나하나를 진짜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박하단 말. 요새 잘 쓰진 않지만 이 신박하다는 말도 저는 이게 신기하고 뭐 대박이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걸로 생성이 됐더라고요. 그 박이 바퀴예요, 바퀴. 바퀴요? 게임에서 게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박하다의 어원을 한번 저기 인터넷에서 나무위키에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 형한테 옛날에 듣고 스터디 듣고 한번 찾아보니까 상상치도 못한 네. 거던데요. 그래서 저는 추적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졌을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연구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박하다 그러면 보통 신기하고 대박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텐데 이 자료를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음. 하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또 단어 형성론만의 매력인데 또 이런 거를 또 논문으로 쓰면 보통 게재 불가당해요. 맞아. 지금 그게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저도 무서워요. 저도 사실 이제 저도 가끔 저희들도 이제 논문 심사를 하잖아요. 논문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논문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될까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아주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수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한때는 젊은 세대였지만 또 보수적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심사 한번 온 적이 있었나요? 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예. 저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네. 그래서 계좌 불가 주셨어요?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 열린 계좌 불가. 열린 계좌 불가. 근데 열린 이게 결말. 약간 자료가 새로워도 어떤 논문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그 자료 외적인 부분들 가령 기존 논의를 충분히 잘 녹여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바탕 속에서 자료가 새롭고 이런 자료도 요즘에 있구나 이런 식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네. 자료만 새롭다고 이거 그동안 아무도 안 했었는데요. 그렇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해놓으면 이건 논문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아까 말씀도 비슷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서강대에 황하선 선생님 수업을 가서 이제 마지막에 중간 발표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한 석사과정 선생님께서 그거를 하셨어요. 뭐 여자 하다, 빨강 뭐 핑크 하다 이런 게 맞다 그거 들어보긴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단어 형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미론적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용법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뭔가 논문에서 제대로 본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논문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여자 하다, 뭐 핑크 하다, 가을 하다 이제 단어죠. 근데 이게 사실 주된 메인 자료로서 갈 수 있는 건지 논문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첩어 구성의 단어 형식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덧붙여서 가는 거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뭐 더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 간다거나 뭐 그렇게 가는 건지 사실 근데 보통은 후자 쪽이죠. 이게 네, 지금까지 나온 것도 거의 다 후자에서 그렇죠. 왜냐면 네. 여자 하다 가을 하다 뭐 핑크 하다 가지고는 논문을 쓰기 힘들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자료는 안 돼. 그러니까 후자인 경우에도 처버 구성 형식으로 연구를 한 건데 여기 여자하다 핑크하다 이게 딱 보고 아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한국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런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하면서 이게 한국 사람이 쓴 글이야? 뭐 고해성사 하시나요? 평소에 불만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에 뭐 심사하시면서 좀 아닙니다. 저희는 이지현 선생님 저는 아직 뭐 심사를 해본 적이 없기 심사를 안 때문에 해요. 심사를 네. 해보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혹 같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한국 예문을 해놓고 별표를 안 쳐놓으면 한국 사람 맞아 직관이 이상한데 그런 거. 그것처럼 뭐 여자하다 핑크하다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봤을 그렇죠, 보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말세야. 그런 말씀 혀차면서? 어디서 들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 계신다. 주변에 예. 계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은 말세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지금의 세태를 탄식하는 요즘 애들은 근데 저도 간접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한들 선생님께서는 주로 뭐 이렇게 임시어, 단어의 공인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보신 거였던 저희 옛날에 했던 거는 특정 부류의 단어 또 신어와 관련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그거 자체를 너무 낯설어 하시고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맞아요. 네, 예. 반응을 조금 예. 많이 봤죠. 그 의지가 없으세요. 받아들일 나는 용인하지 않겠다. 사실 아까 이야기 잠깐 했던 유행 아니야라고 하신 분들도 사실 그 생각이 똑같은 있으시겠죠. 얘기일 거예요. 예. 아마 예. 그 마음이 있으신데 그렇게 말세야라고까지는 안 하신. 아니 근데 많이 그렇게 하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방송용 예, 방송용 이거. 좀 약간 MSG를 좀 쳤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평소 좋아하죠. 좋아하죠. 제가 볼 때 이거 다 드러낼 것 같은데. 뭐가요? 이거 드러낸다고요? 네. 오늘 실제 방송 나갈 때 저희가 2시간 녹음할 텐데 한 15분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잘려서. 제 그 가족 얘기 다 빼주세요. 굉장히 위험해. 녹음 들은 분들은 오기 선생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다 가족 얘기여서. 그뭐 오늘 결제 받고 나오셨는데 뭐라도 목소리를 좀 내고 가셔야죠. 이따가 유튜브 버전에서만 일단 디프리 버전에서만 출연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그러면 그것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정한대로 선생님께서 특히 쓰시면서 그러한 이야기나 피드백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받았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극복을 하시고 결국엔 게재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고 하셨던 거니까 극복하시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중요하다. 예. 오. 와. 너무 핵심줄이 빨리 나갈 그래요? 거예요. 심사를 받았을 때 네. 이게 그 이걸 평가랑 극복할 수 별개로 있는 방법. 그걸 수정을 해서 결국은 연구를 만드시는 설득을 하신 거의 거니까. 아이콘이에요. 예. 이거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거 뭔데요? 정한대로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하시고 잘리면 돼요. 네. 여기까지 왔으면 하셔야 돼요. 네. 아예 안 돼. 할 얘기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라고 하니까 계속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뭐 학회지에 논문을 냈을 때 그 심사자가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그 논문의 이제 게재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제 정한대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바닥이 좁다 보니까 정한대로 선생님과 의견체가 많은 분이 심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안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정한대로 선생님과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사람이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어 단어 형성론의 그 인력 풀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까 그 김민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개념 자체가 너무 불확실하고 자료를 보는 그 통로가 한정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말세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심사가 붙으면 그냥 안 좋은 결과가 관점 나오는 자체가 거야. 달라서 네. 못 받아들이면은 네. 뭐 어쩔 수 그렇죠. 없었던 네. 이제 근데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경험이 막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네. 많은 걸로 네. 알고요. 제가 알기로 한 그럼 같은 내용이어도 한 분은 게재 가능인데 한 분은 게재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아. 극단적인 극단을 결과들이 완전 나오죠. 양극으로. 와. 극단을 네. 갈리는 거죠.
그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 주신 2015년 공인화 논문도 네. 이게 한번 재심이 나왔던 논문을 제가 이제 학술지 다른 학술지 어디에 내야 되지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국어학에 한번 내볼까 해서 여기에 이제 실린 경우였는데 재심 받았을 때 그때도 평이 그때 약간 갈렸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심사자 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시 더 다듬어서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뭐 답이 있을까요? 사람이 상처받으면 다 똑같아요. 저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네, 그러게요. 네, 막 심사도 도착했다고 딱 메일 오면 제목 보고서는 바로 못 열어보죠. 예, 묵혀둬요. 맞아. 묵혀두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아, 네, 저는 지금도 그냥 그러고요. 곧바로 클릭하는데. 저 클릭 못하겠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떨리죠. 네. 네. 떨어지고 저도요. 떨어지는 거죠. 되게 떨면서 클릭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설렘? 뭐 이런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썼다 했는데 이제 게재 불가를 받아본 경험도 있어서 예. 게재 불가 많이 받아봤고 예, 그것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정답은 없다. 예, 정답은 네.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게재 불가를 받고 게재를 한 논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3번인가요? 오. 그때 재심 뭐 개불도 있었고요. 예. 재심 게재 불가도 있었고 재심 해서 게재가 된 것도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번 정도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그때 3번 정도만에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저 그런 뭔지 알아요. 우리 그때 예, 예. 그런데 저는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논문 재심 나와도 반드시 어딘가에 내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동일한 심사자가 같은 학술지에서 또 재심 평가를 해줬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데다 낼까 그냥 같은 데 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 고민은 각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꼭 내라. 예. 그때 안 내면 그 논문 자식 같은 논문인데 그게 세상의 빛을 못 보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뭐 결국 내보면 또 배우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끝까지 내야지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까 비단 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관점이 다른 극명하게 다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용어의 개념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용어가 난립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난립하고 관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예 관점이 다르면 그 A라는 선생님한테 걸렸다. 관점이 다른. 그냥 거의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냥 게재 불가가 되는 그런 일이 관점 차이 때문에. 네, 형태로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단어 형성론 분야에서 좀 굉장히 심한. 아까 말씀해주신 인력풀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관점이 워낙 판이하게 관점이 달라. 네. 네.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어에 대해서 생각이 자기가 달라. 그러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말세. 뭐 이렇게 하니까.